자꾸만 SNS에 들어가게 돼요. 공부하려고 앉아도 한 5분 지나면 다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스크린타임 보면 12시간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요즘엔 먹는 것도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게 돼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게임하고 그럴 때만 나가게 되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 모습은 비단 이들만의 일상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는 일명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러한 모습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스로가 자극 중독, 즉 도파민 중독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7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6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도파민 중독에 빠질까요? 매일 이제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이제 릴스나 쇼츠 같은 거 시청하다가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서 이제 아침에 1교시 수업이나 조교에도 늦을 뻔한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 도파민 중독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할 게 없으면 그냥 핸드폰 먼저 꺼내 들고 막 공강도 그냥 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맨날 핸드폰만 하다 보니까 못할 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긴 건 잘 안 보는 편인데 숏폼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보면 막 2-3시간 훌쩍 가 있고 막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캐시 슬라이드의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잠금화면 확인 횟수가 94회로 70회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학내일연구소는 Z세대의 숏폼 컨텐츠 일일 평균 이용시간이 평일 76분, 주말 96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도파민 중독의 중심에 놓여있는 20대는 도파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분비되는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20살 때 거의 최고를 찍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이 20대 때 도파민이 최고조로 나올 때인데 여기에 어떤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위로 도파민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중독이라 그러면은 신경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는 도파민의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고 20살 때 뭔가에 중독이 된 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도파민은 공기, 쾌감 등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요. 인위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보다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수용체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망가진 수용체는 전보다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에 의존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격증 준비, 취업 준비 등 각자의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정하는 대학생 시기는 특히 도파민 관리가 중요한 도파민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파민, 건강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 즐거움, 만족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해서 뭐 만족감이라던가 안락감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또 하는 거,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몰입이라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실 인간이 몰입할 때 즐겁다고 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긍정심리학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게 마약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술이라던가 SNS를 너무 많이 보는 거라던가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건강하게 도파민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학생들끼리 함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대에 재학 중인 강훈민 씨는 밴드 동아리에 가입해 1년째 보컬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동아리 공연이 있어서 지금 연습하러 동아리방 가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 어쩌다가 하게 되셨는지. 원래 제가 밴드에 그 낭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외대에서 가장 큰 동아리인 쇠물결에 가입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안 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냥 거의 뒹굴뒹굴만 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작년 12월쯤에 너무 와닿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고 유튜브도 지우고 막 인스타그램도 지우고 했었는데 실패한 경험도 있거든요.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에너지도 얻고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도파민을 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딱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저희 동아리방인데 지금도 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 좀 잡아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드시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낙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을 요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건강한 도파민도 나오는 것 같고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랑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동아리 활동에 좀 너무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대에 재학 중인 도현우 씨는 미식축구 동아리인 블랙나이츠에 가입해 운동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미식축구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소에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서 그걸 좀 개선하고자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이 동아리를 시작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나요? 이제 그 전과 달리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뭔가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동아리에 가입해 미식축구를 하고 있는 현우 씨는 동아리 활동이 여러 자극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얻는 즐거움은 도파민 관리에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활동들이 생각이 안 나서 도파민 중독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삶의 기로에 서서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나가는 대학생 시기.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도파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지금 우리의 삶과 미래에 미칠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노출되는 대학 시기에는 운동, 건강한 취미와 같은 지속 가능한 도파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극 중독에서 벗어나 도파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도파민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